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남자가 양반 상놈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백성을 꼬시고 수많은 아녀자들을 농락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종교까지 만들었고 자신을 신이라고 했답니다. 신이라고 불린 이 남자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장명석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장명석은 서당을 그만두게 됩니다. 어린 장명석에게는 박무일이란 친구가 있었죠. 박무일은 얼마 전 진사벼슬을 얻었습니다. 진사가 된 박무일은 장명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명석아, 서당 안 다닐 거야. 이런 거 어디 써먹는다고. 난 다른 걸로 세상을 바꿀 거야. 그게 뭔데? 새로운 종교를 만들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될 거야. 자, 따라해봐. 나는 신이다. 박진사는 혼자 코웃음을 치며 웃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주제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부자가 된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정말 소가 웃으며 지나가네요. 그렇게 3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린 박진사는 많이 늙었네요. 벌써 중년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 장가도 다 보냈죠. 정말 세월이 쏜살 같습니다. 중년의 박진사가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저작거리에 방이 붙어 있네요. 수배자 얼굴과 현상금도 있는 것을 보니 조선에 진짜 큰 사건이 터지긴 했나 봅니다. 저게 무슨 내용이야? 자네 아직도 한글 못 읽나? 어떤 작자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야. 종교는 자유 아닌가?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신이 신 노릇을 했다는 거야. 인간이 무슨 신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돈도 빼앗고 수많은 여성들을 농락했다는 거야. 이런 쳐죽일 놈을 봤나? 그놈 이름이 뭔가? 장명석이라는 놈인데 꼬리가 잡혔는지 도망쳤다네. 어쩐지 요새 동네 여편 애들이 저녁마다 안 보이더니.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어서 놈이 잡혀야지.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듣게 되다니 정말로 친구는 교주가 되었군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나 봅니다. 천석군 부자 박진사는 그리 신경 쓰진 않았죠. 이 친구 장명석이 잡히든 말든 외출을 마친 박진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나저나 머슴이란 것들이 세경만 받으면 나가고 지랄이야. 천석군 부자 박진사는 인복이 없었습니다. 머슴과 집사를 구해놓으면 한 달이 되고 세경 받자마자 다들 사표 쓰고 나가거나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집안이라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모질게 대해서 그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박진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진사는 오늘도 면접을 보는군요. 이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지. 그래야 집안 살림이 좀 안정이 되지. 안방마님과 박진사는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자넨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북촌 이대감님 댁에서 행랑아범을 했습죠. 그래? 자네 글은 아는가? 어릴 때 업문과 천자문은 배웠습니다. 박진사는 흡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감, 허리도 안 좋으신데 빨리 면접 끝내시지요. 알았소 부인. 자네는 누군가? 이 사람 마누라 대우입니다. 그래. 자네는 뭐 잘하는가? 이대감님 댁에서 늙은 마님들 몸 수발도 하고 주로 치압과 안마를 했습니다. 그래. 남자 안마도 가능하겠나? 몸을 만지는 것은 남녀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박진사는 두 사람 모두 흡족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가 일하는 것을 며칠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나리, 제가 그동안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간 재고량, 전담 목록, 소장록 인적사항까지 적어놓았습니다. 자네 보통 내기가 아닌데 아주 좋아. 박진사는 처음으로 사람을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진사는 남자에게 살림을 관리하는 집사를 맡겼죠. 아니 의원 양반. 어찌 이리 내 허리에 차도가 없는 건가? 약으로 별로 차도가 없다면 안마를 받아보시죠. 그렇구만. 알았네. 의원은 박진사에게 안마를 받으라고 추천했습니다.
젊은 마누라가 안마 실력이 좋다고 칭찬도 했죠. 박진사는 젊은 마누라에게 안마를 맡겼습니다. 듣던 대로 지압과 안마를 아주 잘했습니다. 지압과 안마를 받고 나면 박진사는 천국이 따로 없었죠. 이러니까 박진사가 안마사를 자주 찾을 수밖에요. 박진사는 안마를 받는 도중에 가끔 흥분도 했습니다. 거시기 좀 더 아래쪽 허리인데 느낌이 오는가? 흥분을 참지 못해 박진사의 손과 안마사의 엉덩이가 만났습니다. 둘은 서로 어쩔 줄 몰라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박진사는 대가로 돈꾸러미를 던져줬고 두 사람은 은밀하게 계속 만났습니다. 안마사가 채용된 후로 박진사는 안방으로 가질 않았죠. 한 달이 넘도록 안방마님은 박진사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리 부부금슬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취급까지 받으니 안방마님은 심기가 불편했지요. 하루는 안방마님이 박진사를 찾았습니다. 나으리, 모레가 친정아버님 생신입니다. 함께 가셔야지요. 미안하만 부인만 다녀오시오. 네, 아직도 허리가 성치 않소. 부인도 잘 알지 않소. 박진사는 집사에게 가마와 선물을 챙기라 명했습니다. 집사는 지시대로 가마와 선물을 준비했죠. 그렇게 안방마님과 집사는 먼 외출을 떠났습니다. 박진사는 해방이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박진사는 황홀한 안마를 부탁한다면서 돈을 듬뿍 던져줬죠.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 안마만 했을 뿐인데 사랑방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사랑방 불은 시도 때도 없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날 벼락인가요? 외출 나간 집사가 사랑방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진짜로 정을 통한 거 맞소? 참아야지, 이 사람아. 관아에 가서 법대로 해야지. 이러면 쓰겠는가? 집사가 일이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었죠. 포졸까지 목격하게 됐으니 박진사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포졸에게 100냥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문제는 남편 집사였죠. 박진사는 집사에게 거금 1,500냥을 쥐어줬죠. 날벼락 같은 사태를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박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샜고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안방마님이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진사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안마사는 안방마님께 할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님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야밤에 수없이 제 신랑을 찾으시던데. 이게 웬일인가요? 안방마님마저 집사와 부적절했다니. 안방마님은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기운이 박진사 집을 감돌았습니다. 집사와 안마사는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죠. 집사 부부는 박진사 부부에게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일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두둑한 퇴직금을 챙겼군요. 여수댁, 안방마님에게 얼마나 뜯어냈어? 나는 박진사에게 1,500냥 뜯어냈어. 마님 패물함이 모두네 손에 있지요. 참, 의원에게도 한몫 떼어주는 거 잊지 마시오.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 여수댁, 우리 손발이 착착 맞는데 진짜 부부라도 해볼까나? 농담도 지나치면 독이요. 알았어. 다음에도 좋은 건수 있으면 꼭 연락 주시오. 그럽시다. 살펴가시오. 그나저나 저 수백 명당 언제까지 걸려 있는 거야? 장명석이는 잡는 거야? 많은 거야? 일부러 안 잡는 거 아니야? 범죄자는 언젠가 잡히기 마련이죠.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까.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